신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진보당으로 출마하고 그 다음에 27대 대통령 하워드는 그대로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이렇게 공화당이 분당이 돼버린 겁니다. 공화당과 진보당으로 분당돼 가지고 이렇게 표가 갈려버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돼버립니다. 우드로 윌슨이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여하튼 하워드 태프트는 4년 동안 1909년 초부터 1913년 초까지 4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전임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그러한 정치가 워낙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대통령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후임 대통령이었던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하워드 태프트가 공화당으로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분당된 세력들이 진보당을 창당해 가지고 전임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를 밀어주는 바람에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됨으로써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시절에는 특별히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정 수행 능력이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다 보니까, 전임 대통령은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3위지 않습니까? 부동의 3위. 부동의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부동의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부동의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다 보니까 후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전임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에 비해서는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그러한 그늘에 가려서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처음에 연방 판사를 했고, 나중에 미국이 1898년에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서 이른바 미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쿠바 문제 때문에 미서 전쟁이 발생이 됐고, 즉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발생됐고, 미국이 5개월 만에 승리를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1898년 그 전쟁을 War like a picnic이라고 표현합니다. War like a picnic. 소풍과도 같은 전쟁이다. 소풍처럼 정말 쉽게 승리해버린 전쟁이다. 그래서 그 미서 전쟁, 즉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국에서는 소풍과 같은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 이슈 때문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승리해서 쿠바가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을 2천만 달러라는 헐값에 강제로 매입을 합니다.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2천만 달러라는 매우 헐값에 강제로 매입했으니까 사실상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강탈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래서 그 직후인 1900년에 그 하워드 태프트, 27대 대통령이 나중에 되는 하워드 태프트가 초대 필리핀 총독으로 갑니다. 초대 필리핀 총독. 그 전에는 연방 판사를 하다가 1900년에 초대 필리핀 총독으로 가고, 거기서 4년 동안 행정 능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1904년에 미국에 돌아와서, 그때 19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정식으로 당선될 때 부통령이 됐던 사람이 바로 하워드 태프트입니다. 초대 필리핀 총독 당시에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부통령이 됐던 겁니다. 1904년에. 그러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맥킨리 대통령
자, 25대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 9월에 암살이 됐는데요. 암살되기 직전에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윌리엄 맥킨리고 부통령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맥킨리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고 재선 임기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만 42세라는 역대 최연소 42세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7대 대통령이 되는 하워드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을 1900년부터 1904년까지 하고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전략장관으로 하워드 태프트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워드 태프트는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물러난 게 1913년도 초인데요. 물러난 다음에는 모교인 에일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8년 정도 하고 1921년에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이 1921년에 취임을 하는데요. 그때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가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원래 그분의 꿈이 대통령보다는 연방 대법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즉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는 주요 경력이 연방 판사를 하다가 초대 필리핀 총독을 하다가 제27대 대통령이 됐었고,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8년 정도 지난 1921년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에 의해서 제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가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인생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하워드 태프트하고 전임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비교할 때는 하워드 태프트는 굉장히 무능하고 보수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런 걸로 묘사되고, 반면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패기 있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대목은 하워드 태프트가 1921년에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된 다음에 수많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들이 많았었습니다. 대통령직은 4년 수행하면서 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1921년에 즉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지 8년 정도 된 시점인 1921년에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후에는 진보적인 판결들을 굉장히 많이 내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제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 다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1912년 선거에서 하워드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진보당으로 분당이 돼가지고 표가 갈려버리는 분산이 되는 바람에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으로 1913년 초부터 1921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 시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자, 그래서 이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버지니아 출신.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가 목사 유능한 연설에 웅변이 뛰어난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목사의 아들로 우드로 윌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듬해 1902년에 미시시피 지역에 곰 사냥을 갔는데요. 그런데 아기곰이 있어가지고 아기곰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아기곰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서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자연사랑,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굉장히 칭송을 받았고요. 한반도 면적의 8배 정도나 되는 미국의 그러한 여러 지역에다가 국립공원을 굉장히 많이 조성했던 분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곰사랑 그런 게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니셜 시어와 루즈벨트 이니셜을 합성한 걸 TR이라고 합니다. TR 그것을 애칭으로 테디라고 합니다. 테디 TR의 애칭이 테디인데요. 그래서 테디 베어라는 곰 인형이 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테디 베어는 굉장히 유명한 곰 인형인데요. 그 당시 1902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기곰을 사냥하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냈다. 이러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물사랑, 자연사랑 이런 게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던 분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인형가게 사장이 쇼 윈도우에 전시되어 있는 아기 곰들에게 거기에다가 TR 또 테디라는 그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게 바로 테디베어 곰 인형의 유래입니다. 자, 다시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로 윌슨은 버지니아 출신이고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 모교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뉴저지 주지사로 발탁이 됩니다. 선출이 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웅변 실력, 설교 능력을 전수받아 가지고 굉장히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강의할 때도 강의도 잘했고 나중에 이제 뉴저지주의 주지사로 됐고 드디어 1912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상대당인 공화당이 공화당과 진보당으로 분당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6대 미국 대통령 2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기본적으로 우드로 윌슨이 취임한 연도가 1913년인데요. 이듬해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만 4년 남짓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드로 윌슨은 유럽에서 발생된 그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도 아니고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그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해봐야 미국한테는 이익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했는데요. 이듬해인 19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1915년에 독일의 1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유보트라고 합니다. 유보트,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유보트의 공격을 받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그래서 침몰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19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200명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1200명의 사망자 중에 미국인이 12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루시타니아호가 독일의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을 했고 1900명의 승객 중에 1200명이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자 1200명 중에 미국인이 128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래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그냥 미국이 독일에게 경고만 합니다. 경고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렇게 참전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참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좀 더. 이쪽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전할 수밖에. 그게 뭐냐? 바로 치어먼 전보 사건이라고 발생합니다. 치어먼 전군보 사건. 그게 뭐냐면 1917년 1월에 아까 루시타니아호가 침몰한 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 1915년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1916년에 우드로 윌슨이 재선에 도전해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대통령 재선에 도전해서 1916년에 재선에 성공하는데요. 재선에 성공할 때도 선거 공약이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 참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참전해봐야 미국한테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드로 윌슨의 1916년 대통령 재선 도전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또 지지해 줬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이 1916년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재선 이듬해인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됐던 1917년도 1월에 재선 임기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재선에 당선이 된 상태죠. 상태고 재선 임기는 시작이 안 된 상태인데요. 1기 임기 마렵입니다. 1기 임기, 2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 1기 임기의 마렵인 1917년 1월 1917년 1월에 치어먼 전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의 외무장관 치어먼이 멕시코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 대사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그게 영국의 그 정보부에서 그 전보가 입수가 됩니다. 영국의 뛰어난 그 군사 정보부에서 독일의 외무장관 치어먼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전보가 영국의 정보부에 의해서 입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 그 당시에 멕시코가 반미 감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멕시코 내에 반미 감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멕시코의 반미 감정을 이용해서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되면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데 독일이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의 전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미 감정이 심한 멕시코에서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되면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데 독일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왜 그걸 독일이 시도했었냐면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 참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그만큼 독일이 불리해지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멕시코와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미국이 유럽 쪽에 참전하진 않을 것이다. 즉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 국가이지만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만들려고 독일의 외무장관 치어먼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그런 정보를 보낸 겁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독일이 도와주겠다라고 보낸 건데 그 정보를 영국의 정보부에서 입수해가지고 미국에 전달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참전해주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기 때문에 영국은 굉장히 좋은 그 전문을 입수한 거고 미국을 참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바로 그 정보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 국민들의 그 정서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마라. 루시타니아호에서 미국 승객 128명이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치어먼 그 사건 때문에, 치어먼 전보 사건 때문에 미국은 참전하기로 결심했고 결국은 미국이 참전한 게 큰 도움이 돼서 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 11월 11일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연합국이 독일,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이겼다. 뭐 그런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듬해인 191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정리하는 강화조약,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그때 우드로 윌슨이 그곳에 가서 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을 주도하면서 외쳤던 게 바로 민족자결주의입니다. 민족자결주의를 외쳤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창설하기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창설됐는데요.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을 주도를 했지만은 정작 미국은 거기에 가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은 그걸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미국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한 이유는 우드로 윌슨이 주창했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면 현재의 국경선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 식민지를 상당 부분 잃을 수 있고 미국이 앞으로 세계 그 제국주의 대열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국이 해외에다 개척한 식민지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핵심이지 않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의회는 우드로 윌슨의 그 정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지만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줘가지고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서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국제연맹을 주도하긴 했지만 가입을 안 해버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돼버려가지고 국제연맹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역사가들도 꽤 있습니다. 여하튼 우드로 윌슨은 그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해서 국제연맹 창설이 되는데 기여했다라는 것 등을 이유로 해서 1920년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아까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05년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포츠머드 조약을 중재해줬다라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듯이, 그로부터 약 15년 후인 1920년에는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의 강화 조약 베르사유 조약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 창설을 이끌어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드로 윌슨은 백악관에서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임기 시작한 2년차, 즉 1914년에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의 영부인이 신장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미망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오케이 해가지고 결국은 우드로 윌슨은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2년차였던 시점에 1914년에 신장염으로 사망하고, 그로부터 9개월 후에 우드로 윌슨은 재혼을 하는데요. 백악관에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의 그 상대방 여인은 어떤 사람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1913년 초부터 1921년 초까지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고등학교 1886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고등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이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도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하워드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됐고, 우드로 윌슨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뉴욕주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또 하워드 태프트는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중에 에일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드로 윌슨은 버지니아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중에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세기 미국을 이끌었던 세 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했던 시기가 1901년부터 192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국정을 수행했던 그 세 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시에 남북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남북전쟁 이후에 계속 북부 지역의 북부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북전쟁 이후 거의 몇 년이죠. 47년만.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이 당선된 게 1912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1912년에 당선이 됐고,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으니까 거의 47년 만에, 남북전쟁 종전 이후 47년 만에 남부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그 전에 47년 동안은 북부 출신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요. 남북전쟁 종전 후 47년 만에 남부 출신이 대통령에 된 게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자, 장시간 촬영했습니다. 잠깐만요. 1시간 13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일 일요일 저녁 9시 15분입니다.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조깅로 운동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곳은 제가 서호와 동호 사이 굴다리에서 남쪽 방향, 경기도 성남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굴다리 밑으로 이 서쪽에 있는 호수가 서호, 또 이 굴다리 밑으로 저 동쪽에 있는 호수가 동호입니다. 동호와 서호를 이 굴다리가 연결하고 있고 이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이 송파대로에서 송파대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북쪽 방향, 그 다음에 반대로 송파대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